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모 자식 간 이런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죠.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이라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10년간 합산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만 넘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나 학비 이런 비용들 합쳐보면 10년 아니 1, 2년만 합쳐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법에는 이러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혼수용품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런데 사회통념상, 이게 참 애매하죠. 법으로 연애 얼마 아니면 항목별 얼마라고 정해놓으면 명확한데, 사실 이건 부모님의 재력이나 가정 여건, 교육 환경 혹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안별로 부양 의무가 있는지,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이런 재반 사항을 전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돼요.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피부양자, 직접 지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직접 지출된 내역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700만 원이라고 해보면 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7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등록금을 냈으면 이때에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증여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자녀의 통장에 계속 넣어놨다가 이걸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때에는 증여로 보는 거예요. 또 자녀가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는데 이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고 또 생활비로 쓴 돈도 실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데도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통장 잔고도 계속 불어나더라. 그러면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고 했는데,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에게 증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란 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판례가 있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학 비용을 대준 사례였어요. 근데 이때 부모님이 이미 재산이 있고 임대 수입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지 할머니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손자는 할머니의 피부양자가 아니니까 손자가 받은 이 유학비용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거예요. 만약 이 사례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부양할 여건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의 유학비를 직접 부담했으면 결론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또 아까 혼수용품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 역시도 통상 필요한 정도라고 하면서 금액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원칙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정도로 한정이 돼요. 그래서 호화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이러한 것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판례를 보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부담한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웨딩 촬영 비용 이러한 결혼 비용이나 예물 비용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유의해야 할 건 증여받은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증여자나 수증자의 경제 여건을 보아할 때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 정도나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나 기타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컨텐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